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장 재판의 집행, 형사 보상 및 형의 실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이제 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분량이 적진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저는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방금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범털이라는 사람은 뭐 고관대작쯤 되겠죠, 그죠? 교도소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과 이와 관련된 형평성의 논란으로서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연구로서 이 논문을 2021년 3월달에 출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은 필요한가 해가지고 이게 늘 이제 이때쯤 되면은 논란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보면은 그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했다 그러네요. 반으로 갈린 민심 반대 48%, 찬성 47%, 반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 여론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68세로 되어 있네요. 2021년 1월 14일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관련 혐의들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형성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을 갖는 조치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최서원, 계명 전 최순실이죠. 이 사람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일업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박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파기활동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고 하네요.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납부해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사면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사면 등의 대상 제2호에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제5호에 보게 되면 사면 등의 효과 제1항 제2호에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병가된 벌금형에까지 특별사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면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상임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사면할 때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면 나머지 8명의 위원 모두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4명 이상은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사면법 제11조에는 검찰총장의 직권이나 검사, 교정시설의 장애 보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 사면 상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시아 경제의 난 신문기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 사면, 보통 이제 범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울구치소를 거치간다는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SK 회장, 그 다음에 CJ그룹 회장, 저 대통령 형이죠. 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보면은 하나그룹 회장도 있네요.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범죄이라고 그래요. 뭐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죠? 범죄집합소, 서울구치소, 그들이 24시간 취재를 했는 모양이래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최초 특사는 1948년 9월 29일에 실시됐다 그래요. 정부 수집 기념으로 일반 범죄자 6천여 명이 대량 사면됐고, 정치적으로 주목받은 특사는 1987년과 1997년 10년 단위로 나왔다. 1987년은 노태우 민정의 대표의 6.29 선언에 이어진 7.9 사면으로 지하정치 김대중 씨가 사면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그렇게 됐고, 문익환, 백기환, 이구영, 이해찬 이 사람들도 함께 사면이 됐다 그래요. 이해찬 씨는 이제 그래도 부귀영화를 누렸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헌정사상 처음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12월 8일 이틀 뒤에는 내란죄 등으로 수감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보통 전통, 노통 이런 식으로 쓰죠. 네. 자, 본 연구에서는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및 형의 실효 등을 살펴 형사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 일명 범틀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고, 또는 이제 기타 등등 국가고시에 형사법에 이제 형사법고 보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흩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오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을 이렇게 좀 문제 좀 풀어보면은 한 3분의 2는 뭐 매년 비슷비슷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 문제 낼 수 있는 범위가 이제 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2장 일명 범털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자, 지금부터가 이제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재판 집행의 일반 원칙의 보게 되면은 1995년의 저서에 의하면은 재판의 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과 재판을 받은 자, 특히 수용자와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소송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 절차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 형사소송에 속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재판의 집행 절차도 역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의 소송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수사 절차는 소송 전의 절차라고 할 수 있고, 집행 절차는 소송 후의 절차, 최후의 부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해가지고 1955년도에 옥항남 교수가 이렇게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통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의사표시 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 김기두 1962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확정된 결과를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미확정 재판인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형의 집행, 추징이나 소송 비용 등과 같은 부수 처분의 집행, 가투료나 보증금의 몰수와 비용 배상 등
형익의 제재 집행, 강제 처분 내지 영장의 집행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검사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재판의 집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형의 집행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고, 그 형사 절차의 최종 결론이 국가 형벌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뭐, 경사 절차에 있어서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하죠. 뭐, 특별히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결과가 왜곡돼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절차가 다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재판의 집행 시기. 자, 형사소송법 보게 되면은 제 459조 표제를 보게 되면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은 원칙적으로 이를 이제 즉시 집행의 원칙이다. 예외적인 사례도 있는데 첫째 이제 미확정 재판으로 확정 전에 집행. 그래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 보게 되면은 334조 보게 되면은 표제 재산형의 간합 판결 쭉 나오고 409조 보면은 보통 항고와 집행 정지에 관한 내용, 제416조는 준항고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준형규형 이것을 이제 다 살펴보게 됩니다. 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은 첫째, 법원은 벌금, 가료 및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간암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결정과 명령은 즉시항고 또는 준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집행에는 형소법 제100조하고 보석집행의 절차, 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그 다음에 363조 보게 되면은 사형의 집행, 그 다음 형법 보게 되면 제69조 벌금과 가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은 첫째 소송비용 그 다음에 재판 소송비용 집행 면제 신청 기간 내에 혹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벌금 또는 가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집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석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은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재판 집행의 지위에 관해서 보게 되면은 검사주의 혹은 집행주의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2조, 86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460조 집행지시, 그 다음에 검찰청법에 보면 제4조의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검사주의 혹은 검사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상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수도 있다. 자,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시하로 인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 법원에 상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 기록이 하급 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자, 예외적으로 목명부 중에 이해할 경우에 법원 또는 법관이 집행하는 예로 공판 절차에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 수민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자,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라든가 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행지휘의 방식. 경선법 제461조 집행 표제가 집행지휘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판의 집행지휘는 원칙적으로 재판소 혹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신대지변 등에 의할 경우 어떻게 돼요? 재판소 원본이 멸실된 경우 형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위한 소환과 형 집행장의 발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473조 보게 되면 집행하기 위한 소환에 관한 내용,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나오죠. 자, 사형, 징역, 금고, 무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할 수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할 우려 혹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 집행장 등에는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 집행장의 집행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까지 한 것은 보면 다 법조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야 돼. 모 대학의 교수는 이제 학기 자체가 볼펜으로 이 법절 있죠. 형법 제1조부터 제 마지막 조까지 두 번 이제 볼펜으로 써서 제출하는 게 이제 과제더라고요. 그거 보고 놀랐는데 어쨌든 이제 그 형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그만큼 독하게 한번 읽어봐야죠. 읽어보고 좀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구분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그것도 한 번 안 읽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어차피 다시 이제 해야 될 거야 아마. 형의 집행, 형 집행의 순서. 형사소송법 제462조 보면은 쭉 있죠. 네. 자,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가료, 몰수 외에는 무조건 무고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단서조항이죠. 검사는 소속 검사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공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부류, 가료, 몰수 요 9가지가 있습니다. 제50조 보면 형의 경주 여기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공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공고가 무거운 것을 하고 유기공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공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자, 제 이야기 보게 되면은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행히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행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제3항에 보게 되면 제1항, 2항을 제외하고 어떻게 돼요? 재질과 검정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 우선주의가 이제 적용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형의 집행과 관련해가지고는 형사소송법 제464조 보게 되면은 사형 판결 확정과 소송 기록의 제출에 대한 거, 제465조 보게 되면 사형 집행 명령의 시기,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의 기간, 요 보면은 사형의 집행을 명할 때 법무부 장관에 5일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467조 참여. 사형 집행에는 검사,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허가받은 사람 아니면은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69조 보면 사형 집행의 정치도 있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회복하거나 출산 후에는 다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지금 몇 년 이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사형운동은 가능하겠죠.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거기에도 사형 학생자의 수용 독고 수용으로 되어 있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사형의 집행 사형장에서 집행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집행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군사보건법에서는 사형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군형법 집행에 있어서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보건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유형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60조 보게 되면 집행 지휘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70조 보면은 자유형 집행의 정지. 여기도 이제 선고를 받은 자가 징역 공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시민의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때 그 관련해 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기타 이제 이런저런 게 있죠. 자, 471조 보게 되면 어때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제1호 보게 되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라든가 연령 70세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잉태 후 6월 이상일 때, 그 다음에 4호에 보게 되면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호에 보게 되면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호 직계미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요런 때 어떻게 돼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제 심의위원회라든가 확정 판결 중 구금일수의 사안이 형법상 57조 보게 되면 판결 선고 중 구금일수의 통산이라든가 징역, 공부와 구류에 대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방금 봤듯이 여기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은 징역 공고, 불이의 집행, 검사가 형 집행 지시에 의해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죠. 또 미결 구금일수에 대한 거 보게 되면은 그 구금당한 날로부터 확정 판결 전까지 실제로 구금한 일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입에 있어서 미결 구금일의 1일은 징역, 공고, 벌금이나 발효에 의한 유치 및 구류기간의 1일로 형기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고, 그 다음에 이에는 재정통산, 법정통산 등이 있고, 이제 전자 재정통산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 주문의 형의 선고와 동시에 미결 구금 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필요적 집행과 임의적 집행정지가 있죠. 필요적 집행정지하고 임의적 집행정지가 있는데 그 전자 그렇게 심신장애 및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회복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경우에는 필요적 집행정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일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듯이 쭉 7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형의 집행 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의 집행 정지 심의를 주게 되어 있고, 10인 1인 위원장 1명 포함해가지고 10인 이내의 면으로 구성되고, 보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격형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76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수형일이라는 것은 이제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하고, 수형일 명부, 자격증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일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 수형 명표, 자격증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일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 등록 기준지, 시구, 원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자료표도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범죄 경력 자료, 여기에 관계된 자료를 이제 말하는 거라요. 예를 들어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에 보호가 치료가 보호관찰도 포함된다. 쭉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자격 상실 또는 자격 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를 수용 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거듭권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 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 운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부는 뺏기거나 고치기 전에 본디의 장부를 말하게 되어 있죠. 수용자 본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수행 명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는 자격증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격 상실 또는 자격 정지가 기재된 등본 수용자의 등록 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 업면 장에게 이제 송부하면 이를 기초로 자격증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초로 명표로 수형인의 등록 기준지 시구 업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행 명표가 작성된다. 이것도 잘 체크해 줘야죠. 자, 재산인 등의 집행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제477조 477조 재산이용 등의 집행. 자, 보면은 제1항의 벌금, 가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 배상 또는 간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자, 기타 등등. 478조 재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479조 합병법인에 대한 집행, 480조 간합집행의 조정, 481조 간합집행과
본인의 집행, 486조 항구불량과 공고, 492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393조 집행비용의 부담, 형법상으로는 제69조 벌금과 가료, 70조 노역장 유치, 제71조 유치일수의 공개.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우는 장은 어떻게 보면 법조문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뭐 다른 특별하게 머리 굴린다기보다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소법 제47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벌금, 가료, 추징, 과태료, 소송 비용 이런 거 쭉 관계된 것을 이제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 물령이라든가 공고가 있어서 기간 내에 이제 가치 없는 물건을 폐기할 수가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을 공매해가지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가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은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확정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몰수라는 개념이 어때요? 비트코인 몇백만 원 이제 몰수를 해놨는데 그 몇 달인가 지난 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그게 한 수천만이 된 거야.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죠? 왜냐면 전임 박모 법무부 장관이 그것은 불법 영역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막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수익 나면은 이제 세금 거두려고 막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라든 그런 것을 잡고 봐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수익 대박 터뜨린 사람들이 꽤 많다고 이제 지금 알고 있어요. 벌금 또는 가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이제 벌금과 가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되고 여기 이제 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고 벌금을 납입치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 유치를 하여 이제 작업에 공모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형 집행의 부수적 처분, 형사소송법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그 다음에 제485조 미수 등의 표시, 제486조 한부불능과 공고에 대한 내용으로 되는데 상소 제기구의 판결 선고 전 부급 일수는 검사가 상소를 제기할 때에 검사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 판결이 파기된 때 그 전부를 본행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면 몰수의 소유권은 이제 국고에 기속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수물은 검사가 공매에 의해서 처분하여야 한다. 몰수를 집행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이것을 이제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할 때는 검사는 없앨 것이 아니라면 교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몰수물을 청구한 후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에 의하여 지득한 대가를 교부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재판 집행에 대한 구제 방법. 재판 해석에 대한 이의 신청. 형사소송법 제488조 보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제490조 보게 되면 신청의 취하, 법원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취하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의의 신청으로 되어 있죠, 그죠? 판결 주문의 취지가 불명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음에 한정해서 이제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죠. 형소법 제489조.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부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 비용의 집행 면제 신청. 빈곤등으로 완납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 비용의 전부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형사보상 제3장입니다. 형사보상의 의. 보게 되면은 형소법 제194조의 2 표제가 무죄 판결과 비용 보상 그에 대한 내용이라요. 형사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 절차에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헌법 제28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하고 이제 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타나 있어요. 형사보상의 성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보게 되면은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장학금처럼 따블을 받을 수는 없어요.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받았으면은 그 보상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자,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국가의 은사에 의한 것이라는 은사설이 있고, 국가의 위법 처분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이라는 손해배상의 법률 친다는 법률 의무설 이 다수설이고,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행하는 그 조절 보상이라는 공평설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무과실 책임으로 보고 기타 등등해서 뭐 적정한 금액을 주면 되겠죠, 그죠? 형사보상의 요건, 피해자 보상의 요건 해가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은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피의자 보상이란 것은 형사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한 형사 보상을 말하게 된다. 자, 피의자로서 구금됐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의해서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법에 의하면은 피의자 보상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바꾸의 경우에는 거짓 자백을 했거나 유죄를 만들어서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든가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된 경우라든가 선량한 풍속이나 거기에 이제 그 밖의 질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 보상의 요건 보면은 형사보상 및 명예훼손의 회복에 관한 부분을 제2조 보상 요건, 제4조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쭉 나와 있고 제26조 면소정의 경우 이때는 이제 특별법이 이제 시험에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면은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선별위원들이 선별해가지고 시험 내면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 보상이란 피고인으로서 구금되던 자 또는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사항고 절차에서 무죄 재판 확정받아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 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오적 피라 사건이라든가 민청항해 사건, 김재하 시인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해서 무죄 합격 판결난 데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 손해배상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화성연쇄 살해 사건에서 이제 8차에 그 침범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실제 침범에 이제 자격했다고 자백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도 지금 이제 20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한 2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억 정도 어떻게 그걸 받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 20억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정도에서 교도소에 가서 한 15년이나 20년 한번 살아볼래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이제 숨을까? 그거 궁금합니다. 그냥 돈 없이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이제 인간답고 좋지 않을 것인가?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특히 이제 국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국가 이제 법 체계가 이제 훼손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형사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상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제1항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그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1급 최저임금의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규율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법원이 제1보상금액을 산정할 때는 구금의 종류,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다음에 보상 금액의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보게 되면 보상의 한도가 있죠.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집행적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구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가해 보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 구금에 대한 보상의 상한은 1일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1급 최저금액이 5배로 한다. 그게 이제 법 규정이 있고 형사보상의 절차. 그 형사보상의 청구와 이제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판, 보상금 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절차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일명 범죄 등에 대한 형의 시정.
형의 실효란 것은 이제 형을 선고한 재판이 실효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전가가 말소되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전가가 말소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가로 인한 자격 제한을 배제해 가지고 전과자의 사회 준칙에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법적 경영제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재판 또는 사면에 의해 실효되는 경우하고 법률상 당연히 실효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사면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의 재판상 실효,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그게 보게 되면은 자, 형의 재판상 실효란 것은 징역 또는 검거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장래에 향해서 이제 소멸한다. 전가를 말소해야 하고 불이익하는 양형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 법률상 실효, 형법 제65조 집행유예 효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쭉 보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법률상 당연히 형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 그 다음에 전가, 말소, 불이익한 형의 자료 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앞서도 언급이 됐죠. 형의 사면에 의한 실효, 사면법이 있네요. 제3조 보면은 사면, 감형 및 복구의 대상은 다음 각과 같다. 제1호 일반 사면, 죄를 무한다. 제2호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요게 이제 대통령과 관계될 수도 있겠죠. 제3호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다. 제5조 사면 등 효과가 있죠. 일반 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한다. 자, 대통령 특별사면 본틀에 대해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에 대한 감형이라든가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수용인 명부 및 수용인 명표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 사면에 의해서 형의 선고가 실효되면 이 수용인 명표 폐기, 수용인 명부에 해당자를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결론, 여론조사의 결과 전직 대통령과 관련하여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하자 2.2%,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8.7%, 모두 사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8.6%.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설문조사의 결과고 정치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건 자기도 만약에 이제 또 다음 타자로 들어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건 좀 뭐 다른 그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정리. 지사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다 이제 봐주기도 뭐하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뭐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거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용도 뭐 저 반도체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막 꺼내줘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수십 년이고 막 들어가 있는 거고. 힘세고 뭐 하는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다 빠져나간다. 이러면 법이 어떻게 돼요? 개판되는 거지. 그래도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원칙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공감대론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국민에 대해서 따르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원칙대로 이제 하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필자는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도 법률 문화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왕이면은 국민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이라면 무난할 것이다. 만약 부정적으로 운영을 하여 국민의 지탄이 이어진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의 의미를 되새겨 보리지 않겠다. 일반 제소자는 예외 없이 엄하게 처벌하고 범죄에게는 외해를 두고 살짝 처벌하는 시행을 할 경우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이 일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해결 방법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